청소년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 점점 더 불확실성은 훨씬 커질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 활동 현장에 계신 분들은 비대면 활동이라는 전대미문의 활동을 맞이하게 되었고,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계신 선생님들은 원격 교육이라는 새로운 길로 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 활동진흥원은 이제 청소년 활동의 범위를 훨씬 확장을 시켜서 우리 아이들에게 참여하고 체험하면서 학습하는 새로운 미래 활동을 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 활동 현장에 대해서는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청소년 활동 지원센터에서 새로운 수단으로서의 디지털 또는 내용으로서의 디지털 그리고 활동으로서의 디지털의 기반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이광호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미래를 이야기를 할 때 앞으로 5년 내지 10년 후에 어느 한 시점을 상정을 하고 지구온난화 또는 기후변화 또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의 생활상을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미래교육의 모습을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직업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흔히들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하는 방법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이 맞이할 미래 또는 청소년이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미래는 저는 달리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청소년에게 있어서의 세계는 우리 청소년들을 교실로 유인해서 밀어넣는 시대였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우리 청소년들을 교실로부터 해방시켜가는 미래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우리의 교실은 고대사회에서나 중세사회에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귀족 신분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습득시키고 경험을 시키기 위해서 교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대사회가 열리면서 우리는 학교라는 공간과 교실이라는 공간 속에 대중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들을 교실로 유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실로 유인할 수 있을 필요가 있었던 것은 많은 기술들을 축적해 가야 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교육하고 훈련시켜 갈 수 있는 공간이 교실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실에 들어오는 친구들을 우리는 일정한 연령의 친구들을 청소년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교실에서 세계와 분리되어져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훈련하는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교실로 유인하는 과정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싼 노동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또는 생산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장주들은 우리 아동들 또는 청소년들을 교실로 유인하는 것을 반대했었고요. 또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또 생산수단으로서의 자녀를 돈을 벌게 하지 않고 일정하게 교육을 시키는 것들을 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에 들어와서 우리는 이제 법으로 반드시 우리 아이들은 일정한 연령 동안에 교실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교실로 유인하는 시대였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열어가는 시대는 우리 청소년들을 단순한 교실의 공간에 머물러 있도록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대의 변화는 세상과 단절되어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세상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면서 학습을 해가는 그러한 시대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과거에 우리가 교실 속에서 아이들, 청소년들을 가르칠 때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제 생활을 압축시켜 놓은 대본 중심의 교육 내용의 교과서와 우리 청소년들을 묶으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교육 내용을 표준화시키고 또는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시험화되어진 측정 방법을 만들어 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은 그러한 교실에 갇힌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교실에서 열린 해방되어져 가는 공간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교실 내 머무르지 않고 만약에 세상 밖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무엇을 가르치느냐라는 내용은 별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실 밖에서 무엇을 학습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과제일 것이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기존에 표준화되어진 대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흔히들 청소년들이 표현하는 레알,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뭐가 중요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제 미래 사회는 우리 청소년들이 과거의 교육 내용과 묶여졌다면 이제 세상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세상의 문제 또는 내가 해결해야 될 과제, 이런 것들과 묶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새로운 시대로 갈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미래 사회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선택해서 판단해서 행동하는 권한 부여를 받고 스스로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과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과제는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로 나아갔을 때 과거의 일정한 연령 동안에는 교육을 받고 또 일정한 연령이 지나면은 직업을 가져서 평생 동안 생계를 유지하다가 일정한 연령이 되어지면 은퇴해서 한가로운 은퇴 생활을 즐기면 되는 이러한 생활 패턴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것이다. 이제 교육, 직업, 은퇴라는 그러한 생애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진다면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의 생활 세계는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5년도에 유엔의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인간의 연령 기준을 새로 발표를 했는데 0세부터 17세까지는 언더에이지, 그래서 미성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18세부터 65세까지를 유스, 영퍼슨, 그래서 젊은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상징하는 미래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유엔에서 2015년도에 17세 이하를 언더에이지라고 한 것은 점점 더 낮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실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과 관계를 맺어가고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미성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연령은 미래 사회로 가면서 점점 줄어들 것이고, 이제 적어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판단해가는 행위에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시작되어지고 65세,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연령을 다 영퍼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시기의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교실 바깥에서 세상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고 학습을 해가면서 새로운 삶을 유지해가는 그러한 생활의 패러다임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시대, 그것이 우리 청소년들이 맞이할 미래,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스스로 만들어가야 될 미래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동서양 꿈의 책을 쓰면서 우리 사회를 향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뭐가 될래? 라고 묻지 말고 투두, 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열린 직업이 아닌 가치 중심의 물음을 물어달라고 이야기를 제가 했던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회의 기하급수적인 변화 속도를 가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가 한번 배운 학습을 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학습의 생명의 주기가 굉장히 짧아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가 근대사회에 우리 10대들을 청소년이라고 부를 시기에는 학습 또는 지식의 생명 주기가 비교적 100년 또는 200년으로 길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00년, 200년 그러한 학습의 주기에서는 내가 한번 배운 것을 내가 잊거나 또는 내가 망각하지 않는 이상 내가 사회에 나가서 그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패턴 속에서 우리가 살아올 때는 그렇게 큰 직업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 없이 적어도 내가 청소년기에는 열심히 준비해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직업을 얻었을 때는 굉장히 자유스럽게 직업에서 내가 배운 지식을 활용하면 되어지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청소년이 살아갈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식과 생명의 주기가 너무나 짧기 때문에 학습한 것들을 오랫동안 준비해서 기다릴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접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청소년이 맞이할 미래 세계에 흔히들 이야기하는 것은 직업 또는 일이라는 방식도 급격하게 변화되어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일은 과거에는 직업과 일치되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들 직업을 이야기할 때 직업에서는 수행해야 될 다양한 과업들, 직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쪼개서 보지 않고 한 직업을 그냥 전체적으로 어떤 과업으로 생각을 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직업은 하나의 여러 가지 과업들로 분리되어져 있는데, 이제 앞으로 미래 세계에는 하나의 직업을 전체적으로 통칭하기보다는 굉장히 분리되어져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할 때 미래 사회에서는 일은 직업으로부터 분리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일과 직업은 기업으로부터도 분리되어질 것이고, 기업은 점점 플랫폼화 되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얼른 안 다가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택시 회사와, 그리고 지금 많이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많이 위축되긴 했지만 공유경제에서 이야기하는 우버의 경우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택시 회사에는 수많은 직업들이 존재를 해왔습니다. 택시 기사를 비롯해 정비사 또는 배치하는 사람, 여러 총무, 이런 여러 직업들이 존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버에는 직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버라는 플랫폼만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수많은 일을 가진 사람들이 플랫폼에 들어와서 자기가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해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일의 세계는 급격하게 변화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미래를 살아갈 청소년들은 과거에 우리가 부모 세대들이 살아왔던 지식과 생명의 주기가 비교적 길었던 시대에 내가 미래의 하나의 직업을 목표로 해서, 그리고 그 직업을 달성을 해서 자기의 생애를 쭉 이어왔던 그러한 시대는 잔잔한 호수를 전제로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청소년이 살아갈 미래의 시절에는 성난 파도들이 넘실거리려는 대양의 바다와 같을 것이고, 그러한 속에서의 진로는 이제 온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파도를 타면서 정글짐과 같이 상하 좌우로 이동해 가면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여건과 미래에 따라서 선택해 가야 되는 과정이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기업가적 학습자 또는 기업가 정신에 입각한 자신의 미래의 설계, 이렇게 아마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비교적 잔잔한 호수에서 비교적 안정되게 미래를 설계해 갔기 때문에 평생 직장이라는 표현 또는 하나의 직장에서 오래 머물기를 바라는 시대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는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수많은 직업들을 자기 생애 동안에, 어떤 직업이라기보다 오히려 과업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업과 저 과업들이 서로 결합이 되어져서 전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의 세계는 어떤 특정 직업을 지향해가는 미래 설계가 아니라 내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기회를 열어가는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미래의 설계의 시대로 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떤 내가 직업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투비, 내가 뭐 변호사가 되겠다 또는 판사가 되겠다 또는 의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선생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명사로 되어진 어떤 그런 직업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업이 가진 가치가 추구하고 있는 문제 해결, 기회가 무엇이냐, 그것들을 내가 평생 동안 어떤 과업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심, 그걸 저는 가치 중심의 진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열려있는 미래 또는 열려있는 진로, 그래서 저는 명사형 꿈에 대비되어지는 그러한 닫힌 꿈을 동사형 중심의 열린 꿈으로 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외람되지만 과감하게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사회에 이제 우리 청소년들에게 뭐가 되고 싶은지라는 what to be를 묻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가치를 지향해가는 열린 미래 세계를 열어갈 수 있도록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사형으로 변화되어가는 세계에 적응할 수 있는 꿈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